I'm sailing away. 36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짜릿한 워터 슬라이드와 물놀이, 한여름의 얼음으로 눈사람 만들기까지.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너무 차가워요. 다양한 즐길거리가 뜨거운 여름을 식혀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농촌 마을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두 곳 모두 정부가 지정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많이 오셔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없다 보니까 거주하면서 여기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하지만 모든 마을이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하면 농촌을 찾아 작물을 수확하고 마을에서 난 재료로 비누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체험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제 농촌체험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딴 데보다 좀 저렴하다고 또 하고 도심 속에 있으면 차도 많이 막히고 하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더위를 날려줄 워터 슬라이드.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웬만한 워터파크가 부럽지 않은 모습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 여름철이면 하루 평균 200여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유수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썰매도 있고 이래서 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못하는 걸 농촌에서 체험할 수 있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산천으로. 물놀이 시설을 안내하는 안전요원들. 곳곳에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살피고 안전한 물놀이를 돕습니다. 이들 역시 이 지역의 청년들입니다. 이쪽 지역 출신인데 지금 여름, 겨울 계속 알바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리고 알바하면은 좀 더 사회성도 키울 수 있고 손님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거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안전요원들의 일을 살피고 방문객의 편의까지 챙기는 한 사람. 20년 넘게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온 황준환 위원장입니다. 우리 마을이 93%가 산림자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산림자원에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근데 큰 난관이 뭐냐면 이게 75년도에 칠갑산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자연환경을 그 틈새에 있지만 잘 활용해보자.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개발이 쉽지 않았던 마을. 위원장은 오히려 좋은 자연 환경을 강점으로 삼아 사람들을 불러들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특히 눈높이를 맞춘 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지 고민하며 하나둘 새로운 즐길거리를 더해왔습니다. 버블쇼. 애들 좋아해.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어디를 가야 할까 고민했던 부모님들. 아이들이 즐거우니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자연환경도 좋고 또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깔끔하고 또 너무 북적이지도 않고 아이들 놀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즐길거리는 물놀이뿐만이 아닙니다. 깡통을 하나하나 이어 만든 이색 열차도 인기인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줄지어 열차에 올라타고 마을길을 따라 신나는 주행이 시작됩니다. 깡통 열차요. 깡통 열차요? 네. 예, 깡통으로 만들었나 봐요. 열차가 출발하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마을의 논밭과 농작물, 주민들이 살아가는 풍경이 차례로 펼쳐집니다.
단순히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농촌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단 마을 구경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마을 중간에 고추 키우고 있는 게 특산품이다 싶어서 되게 보기 좋았어요. 되게 시원해가지고 달리는 동안은 더운 건 못 느꼈어요. 여기 물놀이장만 보러 갈 줄 알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을 구석구석 이렇게 보러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농촌 체험은 왜 이처럼 달라지고 있을까요? 과거에 좀 농촌 체험이 새로운 것을 좀 해보는 체험 이런 거 있다면은 지금은 자연 속에서 쉬고 좀 회복하는 그런 경험으로 무게중심이 좀 옮겨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에서는 좀 얻을 수 없는 농촌의 자연환경 이런 게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해에 정부에서 하는 농촌관광 가는 기간 이런 시범 운영을 했을 때도 마을 방문객이 한 35% 정도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좀 쉬고 싶다는 그런 수요가 그만큼 많이 두터워졌다는 층일 것 같은데요. 마음껏 뛰어놀아 출출해졌다면 이제 배를 채울 시간. 직접 준비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취사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취사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아이들 놀기에 딱 수위도 그렇고 놀이거리도 많아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가 더 많아져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손님들을 위해 마을에서 준비한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직접 기른 상추를 넉넉히 담아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전하는 마을의 작은 선물이죠. 달달한 거 똑같은 거야. 이 식구가 많아요. 식구가 많아. 좋아요. 감사해요. 진짜 네. 서비스 만점이에요. 상추 한 바구니에도 농촌의 넉넉한 인심이 담겼습니다. 시골에 오면 그런 그런 인정이라도 베풀어야죠. 이렇게 이 더운데 이 산골 우리 마을까지 오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고맙습니까? 체험 마을을 총괄하는 위원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바람 내야 되겠네. 얼음 썰면 다 까는 게? 얼음 쓰면은 예, 이게 이거 놓고 되죠. 한대요. 이것도 엊그제 물을 탁 튀겨서 이렇게 딱 사진을 찍는 어떤 분이 알려주더라고.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엊그제 이거 깔아놔서 재방문이라고 하죠. 올 때마다 바뀌고 또 이번에 가면은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알프스가 변해 있을지 궁금해하고 또 재밌어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인 것 같아요. 이런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견학도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웃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마이너스 이건 한 8도 정도 맞추는 거죠. 여기 뭘 깔았을까요? 깔았지. 한여름에 즐기는 얼음 썰매도 눈여겨보는 체험 중 하나입니다. 재밌어요? 재밌다! 추워요? 여름에 이렇게 장치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럼 견학도 구경 얼마나 시원한가도 보고 또 자금도 또 그렇고 이웃 사람들 또 홍보 좀 하고 부럽고 또 그렇게 열심히 또 헐그레시 말고 위원장만을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이게 전국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안 해줄 거예요. 워터 슬라이드까지 둘러보며 운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청양 알프스 마을은 지난해 28만 명이 찾았는데요. 매출액도 3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마을의 농특산품,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다양한 부전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농촌 생활체험,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방문객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2015년 873곳이었던 마을은 2025년 1192곳으로 늘었고 전국 곳곳에 분포하며 도시와 농촌을 잇고 있습니다.
방문객 역시 2015년 871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272만 명으로 10년 사이 약 400만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998억 원. 농촌을 찾는 발길이 지역 경제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을이 같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청호 상류에 위치한 청정지역 옥천의 한 체험마을입니다. 2018년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돼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서 하시기로 하셨어요? 오케이. 하고 맞나 우리?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오케이. 아, 고생 많으세요. 오늘도 체험객을 맞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가 한창인데요.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살피며 손님 맞이 분주합니다. 방아실 마을은 수몰이 되면서 농지를 다 잃어버린 주민들이 이제 산 너머 쪽으로 이주한 이주민 마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일권역이라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마을이다. 마을의 역사는 대청댐 건설과 맞닿아 있습니다. 1980년 대청댐이 준공되며 주변의 넓은 지역이 물에 잠겼고 4천여 세대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수몰로 농지를 잃고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도 어려웠던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시작했습니다. 체험마을을 찾은 손님들에게 정성스러운 한 끼를 내놓는 마을 식당. 밥상에 오르는 식재료는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키우고 수확한 것들이죠. 밥을 비벼 드실 거면 여기다 푸시면 되고요. 네, 반찬으로 그냥 드실 거면 여기다 푸시면 돼요. 손님에게는 신선한 농촌의 밥상을, 주민들에게는 작지만 꾸준한 소득을. 마을 식당이 주민과 체험객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마을 식당을 하는 이유가 연세도 있으시고 그 수확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판로가 없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뭐 나물 뜯고 뭐 이렇게 수확한 거 가지고 길에 앉으셔가지고 그걸 판매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마을 어르신들이 수확하시는 작은 농산물들을 우선은 다 매입을 하고 있고요. 장을 봐온다든가 식단을 짠다든가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부분, 예,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식당 일을 마친 이정심 사무장이 또다시 길을 나섭니다. 체험객을 맞는 날이면 식사 준비부터 체험 진행까지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김치 가지러 가요. 묵은지. 김치? 네. 김치를 가지러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가 수몰마을이라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예,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좀 떨어져 있어요. 네. 김치를 가지러 도착한 곳은 마을 쉼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치 하나만 빼주세요, 사모님. 거기 김치요? 저 김치 냉장고에 아무거나 김치 하나만 빼주세요. 식당에 보관 공간이 부족해 김치가 필요할 때마다 약 2km 떨어진 이곳까지 차를 타고 와야 합니다. 이번엔 채소를 가지러 또 다른 저온 창고로 향합니다. 식당과 식재료 보관 시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시설이 다 없어요. 응. 내일 애기들 오는 거 준비해놔야 돼가지고. 여기에 일손 부족까지 겹치면서 사무장 한 사람이 맡아야 할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분주한 준비 끝에 체험객들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옥천의 자연을 체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도시고 여기에 오면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이렇게 내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험객들과 함께 향하는 곳은 대청호 건너편입니다. 식당 일을 마친 정심 씨는 이번엔 체험 안내자로 나섭니다. 배를 모는 것도 정심 씨의 목. 체험객을 안내하기 위해 직접 면허까지 땄다는데요. 힐링 체험 너무 좋아요. 저희 체육회에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 직원들랑 같이 더워서 실내가 좀 어려운데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자연 바람을 감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대청호를 가로질러 향하는 곳은 마을의 치유 농장입니다. 자연을 활용해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곳의 자연을 활용해 어떤 체험을 만들어낼지는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농장의 여건부터 녹록지 않죠. 농장은 사실 그 동물들이 그냥 거의 서식지처럼 있는 곳이라서 멧돼지, 고라니 이런 애들이 돌아다녀서 뭐 먹을거리 작물 같은 경우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치유 농장 중에서도 먹을거리가 아니라 채취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어성초, 뭐 메리골드, 아로니아 뭐 이런 걸로 염색이라든지 그런 체험 쪽 할 수 있는. 앞으로. 네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해 농작물을 키우기도 쉽지 않은 것. 대신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체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꽃과 식물을 활용한 치유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근 수생식물 학습원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대청호와 어우러진 자연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더운 것도 모르겠어. 무더운 날씨에도 발걸음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곳곳에 펼쳐진 풍경이 눈길을 붙잡습니다. 너무 잘 해놨다. 어우 시원해. 여기 시원해. 너무 시원해. 둘레길을 돌아보지 않았으면 더워서 안 돌아보려고 했는데 돌아보지 않았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어. 화려한 시설 대신 대청호와 숲이 만들어낸 풍경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 개발되지 않은 자연은 옥천의 체험마을이 가진 가장 큰 자원입니다. 하지만 자연만으로 체험객의 발길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방문객들은 더 다양한 즐길거리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가까운 데 살면서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오늘 하루가. 물놀이 시설이 좀 있었으면 여기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네, 훨씬 많이 알려져서 저뿐만이 아니라 오시고 가셔서 많은 힐링과 정신적인 것도 편안한 마음 가져갔으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찾는 사람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을 맞이할 사람입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매년 수익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오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맨 처음에는 아예 거의 없었던 상태. 많이 오셔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제한적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체험도 제가 해야 되고 어쨌든 식단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제가 이쪽 한쪽에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비는 공간이 있어버리니까. 이런 인력 부족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마주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한 1270만 명 정도 이렇게 넘게 다녀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정책처럼 좀 보이기는 하는데 현장을 다녀보면 방문객이 일부 마을에 좀 집중되기도 하고요. 또 상당수 마을은 아예 예약조차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마을을 보면 좀 예외 없이 이 역할을 하는 전담 사무장이나 청년 활동가나 혁신적인 좀 리더들이 좀 많고요. 반대로 좀 어려움을 겪는 마을들은 시설은 좀 번듯하기는 한데 운영할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좀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작동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청년을 연결하는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쪽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한테 카피해서 우리 마을에 이런 걸 좀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공방이나 이런 것들을 마을 주민 이름으로 해서 그 주민의 이름의 타이틀을 건 공방. 전체적인 타이틀은 그 청년 상점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에코 프린팅 하고 하는 거를 식물 인쇄소로 컨셉을 잡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마을에도 청년이 합류했습니다. 지역 자원에 청년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소규모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청년이 진행을 해보는. 청년들이 그래도 시골에 좀 많이 내려와서 아, 시골이 좋은 공간이구나. 저랑 생각 비슷한 분들도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실험. 청년의 참여가 마을에 어떤 변화를 만들지 지켜볼 일입니다. 앞서 살펴본 청양의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2004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2006년 농촌체험 휴양마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맞으며 큰 위기를 맞았었죠. 한 달 반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 아마 적자가 한 3,800여만 원 정도 적자가 나니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그 봐라 너희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뚱딴지 같은 일들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적자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를 해봤습니까? 농사만 지었지. 이게 무엇을 물건을 팔면은 돈을 받기를 두려워했어요. 돈에 굉장히 둔했다고 할까? 민감해야 되는데. 하지만 실패를 딛고 2010년엔 도농교류 농촌사랑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이 표고버섯을 몇 사람들이 했는데 표고버섯에 물을 주는데 얼음이 참 자르더라고. 고드름이 얼고. 그것을 아마 응용을 해서 몇몇 사람들하고 마을의 하천에 200m를 분수를 만들게 되었죠. 얼음 분수를. 그래서 얼음 축제다라고 이제 타이틀을 걸고 프랑카드를 걸고 이 국도변에 몇 장을 걸었더니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돌파구는 마을의 자연에서 찾았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얼음이 잘 어는 마을 환경을 활용해 시작한 얼음 축제. 이제는 이 마을을 대표하는 겨울 체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겨울 축제를 운영하며 20년 가까이 쌓아온 경험은 새로운 체험 만들기로 이어졌습니다. 한여름에도 얼음 썰매장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 건데요. 매일 아침 얼음 표면을 긁어내 썰매가 잘 미끄러지도록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이게 눈인데 어디 이게 이런 풍경을 어디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20년 전부터 쭉 쌓아온 노하우, 경험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함께하는 얼굴들이 눈에 띕니다. 청년들이 마을로 돌아온 겁니다. 아들놈인데 작년 11월 달에 와서 같이 친구인데 서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더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난 것 같아요. 마을에 일거리가 생기자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죠. 사회에서 습득했던 것들을
이곳에 와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처음에 적응하기가 솔직히 매우 힘들었습니다. 살도 한 5, 6kg 정도 빠지고. 희망이 좀 보여요? 안 보이더라도 만들어가는 게 지금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거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목표하는 바. 꾸준히 일했으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마을에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을 통해 100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기 유아풀장 앞에 버블쇼 진행하는데 그쪽에서 아이들이 눈사람하고 눈오리를 이렇게 한여름에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약간 녹아도 충분히 고객분들이 즐길 수 있을 만큼 이게 얼음 조각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충분히. 안 뭉쳐지네. 네. 손시렵네요. 얼음 썰매장을 관리하며 긁어모은 얼음은 아이들의 새로운 놀잇감이 되죠. 한겨울에나 볼 법한 눈과 얼음을 한여름의 체험으로 바꿔낸 건데요. 작은 아이디어 하나도 새로운 즐길거리로 만들어내며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을 위한 시도는 계속됩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진짜? 여기 와서 얼음 만져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썰매만 탈 줄 알았어요. 네, 얼음을 만져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황준환 위원장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체험마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키워야 된다. 차를 사줘도 운전을 잘해야 차가 잘 나가는 거지. 차만 떡하니 사줘 운전수가 없어. 그럼 그 차는 차고에 썩고 맙니다. 그 마을에 좀 특색 있게 그 마을마다 분명히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그래서 그 특색을 살려서 마을 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아마 재미난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이 가진 자연과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체험으로 만들어낼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찾을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 머물고 싶은 농촌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갑니다.